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비공개 출석에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본격 시작된 형사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9시 50분경에 남색 양복과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재판 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전직 대통령입니다만 형사재판의 일반적인 절차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재판 진행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진술교부권을 고지하고요. 또한 인정신문이 있습니다. 즉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네. 아주 간혹 가다가 실제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공소 제기가 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이 맞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인정신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지 주소, 전 직장, 직업 등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에 다 이미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즉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등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오늘 검찰이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예.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인데요.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부 다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그와 함께 이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재판 말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전 재판이 끝났고 예. 또한 오후 재판에서도 나머지 부분들을 이어나갈고 그 후에 증인 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예. 오늘 첫 공판 기일이잖아요. 물론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쳤습니다만 공판 준비 절차는 말 그대로 준비 절차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인데 사실 중계가 되지 않고 또한 입정에서 착석하는 장면 등을도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의 현장 모습도 전해지지 않기 예. 때문에 예. 다소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또 재판은 재판대로 또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지하로 비공개 출석을 한 데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법정 내 촬영도 불어대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법원은 이 비공개 출석에 대해서 청사 방호 그리고 민원인 안전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인 건가요? 사실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녹화 등이 금지가 됩니다. 즉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도 안 되고요, 촬영도 못하고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 규칙 중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녹화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법원조직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규정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는 녹화, 촬영, 중계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 날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장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이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도 이제 규칙에 있습니다. 또 목적, 종류, 대상, 시간, 그리고 소속 기관명 또는 성명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과거 사례와 달리 즉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아예 어떠한 장면도 이제 촬영, 중계 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좀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특이한 거 아니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볼 때 너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특혜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법원에 들어갈 때도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또한 그 전에 물론 다른 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구속이 취소가 되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상황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혜가 있고 또 이 특혜가 혹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결론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뭐 의견도 있고 분석도 있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보기는 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그렇게 그렇군요. 보기보다는 하나하나 규정에 따라서 보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초에 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안전을 위해서 오늘의 어떤 그 촬영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오늘 재판 초반에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이건 뭐 저희가 깊게 짐작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촬영 등에 대한 신청서가 너무 촉박하게 제출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피고인 측에게 의견을 묻고 또 그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또 오늘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또 주말이 또 직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고 또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또 만약에 앞으로 이제 공판이 열릴 때 촬영 등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예.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뭐 그런 여지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재판부의 심증까지 좀 앞서서 추측하는 것은 다소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이후 출석에서는 법정 촬영이 공개로 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중계 방송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입장하고 또한 대기하는 장면들 법정 안에 어떤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이 재판 열리기 전입니다. 전례도 있고 또한 그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도 있고 또한 법정 내의 질서라든지 안전 보안 유지에도 큰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만 다 준수되면은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이제 법정 안의 모습의 촬영이 허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중계 방송 어렵지만 법정 촬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가라고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 희망 여부를 물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는 네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재판은 제 검찰 측이 몇 주 전에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예상되는 증인이 500명이 넘거든요. 물론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실제로 신문할 것인지는 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수백 명의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날 수가 없어요. 국민 참여 재판 이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물었더니 윤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어요. 어떤 이유라고 알겠습니까? 네, 우선 재판부가 의사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네네.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가능성은 애초에 뭐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 재판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법에 따른 판단 그리고 또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쟁점들에 대한 또 법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은 애초에 국민참여재판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설령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되기 또 힘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증인도 굉장히 많고 또 재판이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없고 예.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이 장기간 열린다면은 배심원들의 생계라든지 또는 배심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협박이나 회유를 받아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건 자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 또한 윤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법리적인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제 공식 이제 공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의 오후 재판은 시작이 됐고요. 재판 진행되면서 추가되는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출석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과연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이었는데 직접 반대 신문을 적극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중계가 되지 않고 기자들의 취재, 현장에 예. 나가 있는 취재가 전달되고 있는데 지난번 헌법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평일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지 않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첫 번째로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역시 그렇게 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을 했었는데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고요. 예. 또한 검찰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내란죄 유죄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그렇지 않다. 라는 주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입니다만 또 형사재판 수사를 뭐 평생 해왔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이라든지 본인만의 논리 구성은 아닐 거예요. 변호인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수립한 그런 변론 절차와 전략에 따라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쓸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이 진술 거부권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언제든 진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답변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예.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특히 이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네네.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관절을 나올 때 국민들에게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종합적인 대응을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예.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동안 있었던 수사와 재판의 절차들이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피력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그렇고요. 앞으로의 재판에서의 대응 기조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윤 전 대통령 피고인 모두 진술 과정을 통해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이었습니다만 헌재는 일단 탄핵 심판 과정에선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고 네. 근데 형사 재판 자체는 또 탄핵 심판과 재판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달리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이겠습니까? 네, 유죄, 무죄 여부를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죄라면 형량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은 특히 탄핵심판 절차는 일종의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징계. 네, 그리고 크게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죠.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의 정치적인 갈등에 놓이고 또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또 그 후에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함으로써 결국 비상계엄이 금방 해제되었고 윤 대통령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예. 사건입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절차의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미 끝났어요.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냐. 당장 선거로서 당선된 대통령이지만 지금 즉시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부를 따져서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직에서 중간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열리는 이 형사재판은 같은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또한 헌법재판소 또 사법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네. 즉 정말 내란죄를 범했느냐.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중대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인정됐습니다만 네. 오늘부터 하는 형사재판은 이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형사법령을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다 따져야 것이거든요. 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또 피고인 측이 단순히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네. 공소기각 판결이 마땅하다라는 주장까지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은 공판 기일이 소요될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재판이랑 탄핵심판은 완전히 다른 법정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 그 재판부에 헌재 탄핵 결정문을 제출한다는 예정인데 그럼 이 결정문이 형사재판에는 아예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영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영향이냐 또는 어떤 영향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즉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습니다. 예. 또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가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형사재판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정말 내란죄를 범했느냐,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란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폭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국헌문화의 목적도 인정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자체만으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예. 사실 굉장히 좀 보충적인 부차적인 증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재판에서는 이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1경비단장 그리고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설 텐데 여기선 쟁점을 뭐라고 좀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 사건 사실 증인 한두 명만 가지고 결론이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폭동이 있었냐, 국헌문화의 목적이 있었냐 등등을 증거를 통해서 인정받아야만 검사는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예. 또한 반대로 피고인 측에서는 폭동이 아니었다, 또 국헌문화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호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증인들은 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런 그 지시들을 받았다는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여기서 바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내놓은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폭동 여부 또한 국헌문란 목적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증인들이 직접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명령을 전달을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오늘 나올 증언은 뭐 짐작입니다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의 지휘관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 지휘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윤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예. 만약 그런 직접적인 증언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또 윤 전 대통령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른 그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증언들도 필요하거든요. 예. 한 단계 한 단계 헤쳐나갈 관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